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MC 김혜민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니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아파서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잤다거나 아니면 뺨이 퉁퉁 부어서 밥을 못 먹었다거나 하는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이 골치 아프고 또 악명 높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수만 건의 발치 경험이 있는 강남 성모치과 이정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성모치과 대표원장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이정헌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사랑니가 뭔가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이거 도대체 뭔가요? 사랑니는 치아 중에 가장 안쪽에 나는 어금니입니다.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맹출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학술적으로는 제3대구치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작은 턱의 크기 때문에 삐뚤빼뚤하게 나거나 턱뼈 속에 매복된 형태로 사랑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라던가 충치, 그리고 간혹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살 덩어리들이 물혹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제거를 해야 되고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치가 꼭 필요합니다. 뽑아도 되는 이 제3대구치가 그럼 정식 명칭인 거네요? 그렇죠. 오,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오늘도 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니에 얽힌 수많은 속설들 그리고 조금 다소 귀여운 이름 때문에 좀 만만하게 봤었는데 치과 진료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 거 맞나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아주 경력이 오래되신 구강암면외과 교수님께서는 양악수술이라든가 안면윤곽 수술보다 어떻게 보면 사랑니가 가장 까다로운 것 같다. 평생 이제 진료를 하셨던 경험을 사석에서 종종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양악수술이라든가 안면윤곽 수술은 어느 정도 수술 계획과 진행 방향이라든가 진행 상황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 발치는 환자마다 매복된 상태가 다르고 신경관의 주행 방향이 되게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아래턱에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은 우리가 사랑니 아래턱에 있는 사랑니를 발치할 때는 고려하게 되고 또 윗턱에 난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부비동의 일종인 상악동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데 환자마다 다 제각각이죠. 잇몸뼈를 절제하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혹은 사랑니 주변에 있는 낭종을 제거하고 그리고 발치 방법까지 매번 달라지기에 좀 까다롭다고 하신 말씀이셨던 것 같고 저도 항상 매번 임상에서 사랑니 발치를 할 때 그 말씀에 동감하곤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가장 까다로운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의 위치와 주변 해부학 쪽 구조 때문입니다. 치아의 위치, 그리고 신경, 그리고 혈관의 근접성이라던가 윗턱의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과의 근접성, 그리고 사랑니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의 두께 등 환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가 많아서 단순히 치아를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술에 가까운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발치 전 세운 계획이 실제 잇몸을 절개 후 바뀌는 경우도 흔하며 잇몸뼈를 절개하고 치아를 조각을 내거나 염증 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등 임상 현장에서는 경험과 순간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단순히 치아만 뽑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와 또 신경, 그 외에도 고려할 것들이 참 많은 수술인 것 같은데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궁금증들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드릴 건강튜브의 친구가 있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만한 그곳 한강 이남 최대 커피숍 올드머그가 오늘도 댓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치아 건강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튜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건강튜브! 구강 내 소수술이라고 부르는 사랑니 발치. 실제 발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구강 내 여러 가지 시행되는 소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치아를 하나 툭 뺀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니가 우리의 턱뼈 안에서 3차원적으로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노라마 영상이라든가 CT 영상을 촬영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도 참으로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하는 부위에는 이제 국소 마취제를 통해서 이제 부분 마취를 시행하게 되고요.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잇몸을 절개를 하고
치아의 위치를 좀 파악한 다음에 치아를 좀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조각을 내거나 그리고 치아의 주변에 잇몸뼈를 좀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치를 하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염증 조직을 소파술이라고 하죠. 긁어낸 다음에 지혈을 좀 멈추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지혈제 같은 것도 발치한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랑니 발치는 진행되게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4개를 수술로 뽑았던 그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자마다 치아의 방향이라든가 구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꼭 사랑니를 뽑아야 되나? 참고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악골, 턱뼈, 잇몸뼈의 크기랑 그리고 치아의 크기가 큰 부조화가 없이 정상적으로 맹출돼서 위에 있는 치아들과 잘 교합이 돼서 음식을 잘 씹고 드신다면 꼭 발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니는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충치라던가 잇몸병에 참으로 잘 이완되게 됩니다. 저 또한 치과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학년 때 선배들로부터 마루타처럼 사랑니 발치를 경험한 경우가 있어서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사랑니를 보니까 다 썩어 있더라고요. 저도 입학해서 열심히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썩더라고요. 치과 의사인 저 또한 제3대구치는 즉 사랑니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랑니의 뿌리가 아래턱 신경관을 감싸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전부 다 저희가 애써서 모두 발치하려 할 때 신경 손상이 좀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치아의 뿌리가 신경관과 겹쳐 있거나 그리고 밀착되어 있다면 치아를 전체적으로 발치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서 다른 수술적 접근법을 선택하여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치료 계획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랑니 발치를 앞두고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통증 걱정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수면 마취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적절한지 안전한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수면 마취란 보통 우리가 내과에서 내시경처럼 진정 마취를 사용해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치과 치료를 편안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수면 마취로 사랑니 발치를 진행하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체력적, 심적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충치 치료라던가 임플란트 같은 치료들도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게 돼서 비교적 편안하게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치과에서의 수면 마취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치과 치료는 입안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피도 고이고 침도 고이게 되죠. 그래서 환자가 되게 스스로 사실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환자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전신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치과 수면 마취 치료는 더욱 세심한 관리와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환자마다 전신 질환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물 그리고 평소의 음주 습관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천식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호흡 증후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각각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진정 마취제를 결정을 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과의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니 발치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들면 뽑기 더 힘들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랑니 발치는 이름 때문에 보통 20대에 발치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매복 사랑니 발치는 만 18세 이전에 치아 뿌리가 3분의 1 정도가 완성됐을 때가 발치의 황금기다. 치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세 이후부터는 턱뼈에 이제 과도한 무기질이 침착됨으로써 턱뼈가 되게 단단하게 됩니다. 치밀화가 되죠. 그래서 40, 50대에는 치아를 잡고 있는 이제 치주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있는 공간이 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잇몸뼈랑 다이렉트로 붙어서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할 때 참으로 아프고 많이 붓고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저는 남성분들에게는 군대 가기 전에 좀 발치를 미리 하라고 권유를 드리죠. 군대 가면 또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고 제때 스케일링 받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신이라든가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전에 발치를 꼭
설명을 드리고 좀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실제로는 그 시기에는 잘 안 받으시고 본인들이 통증이라든가 불편감을 느끼셨을 때 치과에 또 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기 시작할 때 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원장님 말씀하신 분 환자 중에 40대, 50대 환자도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50대의 환자분이신데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랑니가 이제 갑자기 불편하고 붓고 피가 나고 아프시다고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년의 사랑니는 치아를 잡고 있는 치주 인대강이라는 것이 좁아지면서 치아와 잇몸뼈가 다이렉트로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발치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라든가 불편감을 더 많이 호소하시죠.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관리겠죠. 발치 후에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수술 후에는 반드시 거즈를 2시간 이상, 5시간 정도까지도 충분히 꽉 물고 있어야 됩니다. 거즈가 여분으로 있다면 출혈이 이제 멈추지 않을 때는 바로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거즈를 무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보통은 이제 이를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겹을 이렇게 포갠 다음에 한 번, 뭐 한 2번, 뭐 한 3번 정도까지도 접은 다음에 발치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최대한 환자분이 꽉 물 수 있는 힘껏 최대한 꽉 물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거즈를 통한 지혈의 핵심은 압박입니다. 오후에 발치를 하신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냥 잘 때까지 계속 물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톰하게 접어서 네네. 깊숙이 넣어서 앙 물고 있으라는 앙 말씀이시죠? 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고 있는 과정에서도 뭐 피도 날 거고 계속 침도 이렇게 나올 건데 침이나 피는 절대 뱉지 마시고 삼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뱉거나 그러면은 이제 음압이 생겨서 입안에 이제 발치한 부위에 출혈이 계속 지속되게 되죠. 그리고 출혈은 아무리 이렇게 거즈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음 날까지는 당연히 날 수도 있고 이틀까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미세하게 피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원장님 설명을 좀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열심히 안 물어서 피 흘리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즈 꽉 물고 도톰하게 안속 깊숙이 넣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니 뽑고 나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식사예요. 밥 먹기가 참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은지 혹은 뭐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는지.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랑니를 많이 발치를 하니까 뭐 마라탕이라던가 떡볶이라던가 이런 음식은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발치를 하고 한 2주 정도는 자제를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빨대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건 이렇게 빨대를 쫙 이렇게 빨면은 이제 입안에 음압이 생겨서 발치한 부위에서 계속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흡연은 빨대처럼 이제 빨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안의 온도가 상당히 순식간에 올라가서 이제 발치한 부위에 미세한 혈관들이 좁아지게 돼서 발치한 부위가 힐링이 되는데 참으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환자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금주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금주도 해야겠죠. 네. 사랑니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투 OX 퀴즈!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위쪽 사랑니는 아래쪽보다 발치가 더 쉽다? X입니다. 아닌가요? 꼭 아래쪽 사랑니가 위쪽 사랑니보다 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위쪽 사랑니가 아래쪽 사랑니보다 발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위턱에 난 위쪽에 있는 사랑니가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비동이랑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거나 상악동 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악동이랑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치할 때 그 위쪽 사랑니 뒤쪽에 존재하는 뼈 부위 중에 상악결절이라고 하는 부위도 있는데요. 그 부위가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피도 많이 나고 붓기도 하고 그 부종 때문에 뭐 목까지도 좀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턱에 있는 사랑니가 아래 턱의 사랑니보다 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악과 하악에 있는 사랑니는 모두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사랑니 뽑다 턱뼈가 골절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O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하던 시절에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20대 환자분이셨는데 안면윤곽 수술을 좀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각 부위에 이제 치밀골이라고 해서 단단한 뼈가 많이 이미 절제된 상황이셨어요. 근데 사랑니는 매우 깊게 완전 매복 상태로 존재하는 환자분이셨는데 사랑니를 이제 일반 개인 치과의원에서 발치를 하다가 너무 이제 힘을 줘서 치아를 이제 조각을 내고 이제 빼내려고 아마 그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힘으로만 발치를 하는 과정에 이제 아래 턱에 무리가 가면서 그 얇게 존재된 턱뼈 부위에 이제 일종의 이제 턱 골절이 생기신 거죠. 골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경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다른 수술이나 치료 받은 경험이 있으면 꼭 원장님께 말씀 먼저 드리는 예. 것도. 네. 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사랑니는 뭐 아주 깊게 매복이 됐건 얕게 매복이 되었던 간에 뭔가 좀 면밀하게 사랑니 발치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지 않으면 힘으로만 발치를 시행하게 되면 턱 과두라고 하죠. 하악 과두라고 하는데 하악 과두에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악과도 앞쪽에 이제 오해돌기라고 해서 이런 부위에 파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조심조심 면밀하게 세심하게 사랑니 발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입 뽑다가 턱 뽑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교정 중에 사랑니 발치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요거는 좀 세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교정을 이제 담당해 주시는 우리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들께서 교정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을 보통 저희 같은 이제 구강외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발치를 하고 이제 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요. 사랑니 발치는 교정을 하시기 전에 대부분 하게 되지만 교정 중에도 발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 발치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열이 나면 응급실에 가야 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과적인 구강 내 소수술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몸의 염증 반응이 그 직후에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상당히 오르게 되죠. 보통 이제 사랑니를 발치하고 나서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을 해서 하루 이틀 지나면 대부분 열도 내리고 부종도 뭐 피도 잘 멎고 치유가 되게 되는데 간혹가다 환자분들이 막 몸이 으실으실할 정도로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걱정이 돼서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처방한 약에다가 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을 추가적으로 같이 복용하시면 열이라던가 통증들은 대부분 조절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얼굴형이 갸름해진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세모입니다. 사랑니 발치 케이스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데요. 사랑니 때문에 평소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니의 위치가 턱 볼 쪽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니 주변에 염증 때문에 잇몸이 막 이렇게 부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얼굴이 조금 갸름해지고 슬림해지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랑니를 뽑았다고 해서 대체적으로는 턱 안에 매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았다 그래서 얼굴이 눈에 띄게 갸름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여기 사랑니 뽑는 게 미용 효과는 없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이정원 원장님과 함께 사랑니 발치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많은 사랑니 발치 경험과 그리고 환자분들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임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은 현대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치료해 주시는 담당 원장님,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의료진을 믿어주시고 회복 과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니 발치가 두려워서 미루고 계셨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치과 혹은 또 나에게 맞는 병원 꼭 찾아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건강튜브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튜브!